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11월 2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11월 24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오랜만에 미쓰리가 원고 없이 그냥 주저리 한번 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 새날 방송을 출연했잖아요. 빵빵 터졌습니다. 제가 어제 새날 방송 마치고 집으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행운이 산책이 좀 부족해서 동네 한 바퀴 더 돌고 돌아야겠다 해서 동네를 돌면서 제가 출연했던 방송을 다시 또 봤습니다. 또 보는데도 웃겨요. 근데 사실 내용이 그닥 그렇게 특별한 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웃겼어요. 제가 경제방송을 하게 된 계기는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얼떨결에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경제방송을 몇 군데 그리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제가 들었던 의문점이 뭐였냐면 아니 경제방송, 증권방송인데 왜 주식하는 사람들이 안 보지?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도 보지 않는 증권방송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증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증권경제 방송인으로 뛰어들면서 저의 목표는 뭐였냐면 주식하는 사람도 보지 않는 증권방송이 아니라 주식을 안 하는 사람조차 보게끔 만드는 증권경제방송을 만들자였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예전에 개그맨 남희석 씨랑 같이 방송했을 때 제가 남희석 씨보다 더 웃겼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희석 씨는 그냥 개그맨이지만 그러니까 주식에 관련된 이 놀이터에서는 이 주식의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아는데 좀 웃기는 내가 남희석 씨보다 더 웃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방송이 저와 같이 출연했던 그 다른 증권 전문가가 사기를 치는 바람에 그냥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끝나버렸지만 방송 시청률은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 방송국 측에서 시즌2까지 만들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제방송에서 재미있게 방송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시사방송인 새날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 제가 이재명, 이제 그 당시 대통령 후보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어찌 하다가 이제 뭔가 내용을 좀 알아야겠다. 우연치 않게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그 진보 유튜버를 보다가 새날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을 보다가 이제 어떻게 출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새날을 봤던 이유는 내용도 내용이고 재미도 재미고 정말 내용과 재미를 다 갖춘 방송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저쪽과 완전히 전면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어제 방송을 제가 출연하고 제 방송을 보면서 또 다시 다짐한 게 앞으로 돈다방 미쓰리는 사실 지금 현재 재미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약간 지금 좀 경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웃기지 못하지만 새날 방송은 정말 재밌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생의 바닥을 찍은 다음에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나는 이제부터 이 세상과 전쟁을 치른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제가 왜 심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심리니까. 그 심리 중에서도 저는 전쟁에 관련된 심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부터 세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한낱 인간이 세상과 싸우니 얼마나 제가 그 약한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정말 많은 생각과 노력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저쪽과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약해 보이거나 위축되거나 쫄거나 아니면 질 것 같아 이러면 정말 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쪽은 인간들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검찰이라는 그 갖고 있는 무기가 좀 센 무기가 있을 뿐이지 인간들 자체가 강한 인간들은 아니에요. 그냥 무기가 좀 센 무기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 어떡해 막 걱정되고 막 똥줄 타잖아요. 쟤네들은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쟤네가 진짜 강해서 우리를 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냥 하나씩 툭툭 그냥 큰 무기 쓰지 않고 쓰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쟤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완전히 총력전이에요. 정말 가지고 있는 숨겨놨던 모든 무기까지 다 꺼내서 다 그냥 올인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비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도 걱정되죠. 그런데 모든 상황을 다, 모든 무기를 다 때려 넣는 쟤네들은요, 우리보다 사실 더 똥줄 탑니다. 여러분, 전쟁의 기술에서요, 전쟁의 법칙에서 공격하는 사람보다 수비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공격하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면 수비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비록 그 수비하는 쪽이 처음엔 약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을 하다 보면 상대를 방어하면서 우리도 힘을 키우게 되고요. 상대의 약점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승리를 이겨가면서 멘탈이 강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멘탈을 가스라이팅하고 멘탈을 강화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멘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윤석열 멘탈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건희의 멘탈은 강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김건희의 멘탈이 강하다기보다는 저는 김건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하고 싶지만, 예, 청기누설이라서 참겠습니다. 예. 김건희는 세상이 우스워요. 남자도 우습고, 예, 세상이 우습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그렇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김건희가 그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세상의 그 무언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알고 있는 그걸 가지고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날 방송에서 막 재밌게 방송을 하면서 그 실시간 댓글창에 막 크크크크크크크 올라오는 거 보면서 그 얼마나 많은 그 진보 진영 분들께서 지금 걱정되고 막 민주당 저러는 것도 답답하고 막 속상하고 막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웃으면서 많이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다 보면은요, 이 전쟁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웃음 치료 방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웃기지도 않는데 일부러 막 웃는 거. 뭐 물론 이렇게 이렇게 웃는 거 말고 김건희처럼 웃는 거 말고 진짜 막 웃으려고 하면은요. 진짜 웃게 되거든요. 쟤네들은 제가 봤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강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갖고 있는 무기가 좀 강할 뿐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갖고 있는 무기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죠? 뭐 힘도 없고. 뭐 우리가 무슨 뭐 수사권이 있습니까? 무슨 뭐 영장 칠 권리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데, 대신 우리는 제가 어제 그 민영배 의원님께서 나와가지고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서 민영배 의원님 그 후원 계좌가 꽉 찼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우리의 힘이구나.
그래서 아까도 사실 그 제가 이따가 이제 종목들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오늘 또 어떤 종목이 또 크게 올라서 이벤트 중이었던 종목이 올라서 수익 실현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 수익 실현하신 분이 이제 수익금 박찬대 의원님한테 후원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게 우리의 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일단 무엇보다 본인들 각자 마음을 강하게 먹고 그리고 그 강한 마음들이 뭉치고 그러면 저는 이번 전쟁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저의 목표는 그 승리를 유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역할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돈 벌어주는 거니까 뭐 대박은 못 내지만 돈 벌어주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요. 오늘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아서 어떤 내용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얼떨결에 지금까지 쏟았던 걸 보니까 10분이 넘어갔네요. 일단 뉴욕 증시 휴장이었고요. 시장 점검을 좀 해보면 자 여러분 미쓰리는요. 정말 시황 귀신이고요. 그리고 정말 잘 보고요. 미리 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앞으로 달러가 약세가 될 겁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 달러는 1,400원대에서 지금 1,330원을 지금 현재 깼습니다. 달러가 1,400원대에서 지금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수해주지 않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달러는요. 떨어질 겁니다. 달러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미국 경제도 이제 둔화되는 것을 확인하는 그 시기가 올 것이다. 언제까지 미국이 강하기만 하겠느냐? 그래서 달러가 앞으로 약세가 될 것이고 대신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안 사줄 수 있다. 그때 너무 당황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걔네들이 사주지 않아도 우리들끼리 그냥 선수들끼리 놀면 된다. 제가 그 얘기를 앞에서 몇 개월 전에 몇 번을 해드렸죠.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달러 강합니까? 전문가들이 뭐 1,500원 타령했잖아요. 1,500원 안 가잖아요. 떨어졌죠? 제가 얼마 전에 미용실 얘기해드렸죠? 미용실에 뭐 가격 올리고 싶은데 제가 추석 이후에 바로 올리라고. 그래서 추석 전에 공지 글 제가 갖다가 붙여줬다고. 왜냐하면 11월 달에는 달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달러가 분명히 1,400원에서 지금 1,300원대로 떨어졌는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달러가 약세면 무조건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라는 그 공식을 깨고 우리나라 증시를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냥 뭐 그런 게 있어요. 마치 제가 진짜 점쟁이처럼 여러분들이 너무 미래가 궁금해서 미쓰리에게 점을 보러 왔는데 미쓰리가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그러면은 들을 때는 뭔가 안도가 되지만 또 막상 또 현실에 봉착하고 주식시장을 들여다보면 또 멘붕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 시킨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계속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미쓰리는요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 것 같은 믿음이 가지 않으십니까 이제? 그게 제가 막 강하고 막 내가 세고 그런 게 아니라 미쓰리가 왜 저런 얘기를 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겠죠? 자, 월가 전문가들은요.
산타랠리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는 험난할 거라고 얘기해요. 자, 국내 증권사들이요. 내년에 코스피 예상밴드 코스피 상단을 2600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상저 하고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내년에 상반기는 안 좋지만 하반기에는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2600포인트 상저하고 외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제가 앞에서 조심스럽게 여러분 만약에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지면 미쓰리가 정말 떼돈 벌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가 정말 현실될 것 같아요. 내년에 주식시장 뭐 상고 하저 뭐 이런 거 없어요. 1년 내내 1년 내내 살얼음을 걷는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1년 내내 개인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장이 되는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명 진짜 선수들의 장이죠. 자,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계셔야 될 내년의 악재들을 좀 보면은요. 제가 일단 만약에 산타랠리가 와도 여러분들 흥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뭔가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그 유동성이 꺼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흥분하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게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에 험난할 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금리 인상의 후폭풍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FTX 파산의 후폭풍 이거 걱정하고 있겠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김진태 사태 후폭풍 걱정하고 있겠죠. 이거는 단순히 금리 인상의 후폭풍이라는 걸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살짝 각도를 틀어서 자산시장, 이 유동성의 버블이 꺼지면서 무조건 발생돼야 되는 후유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조건 스치고 지나가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악재를 하나만 더 여러분들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요, 17개 대형 부동산 기업에 한화 200조 원이 넘는 대량의 현금을 투입했다고 하죠. 완커라는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이 디폴트 우려가 제기됐고 얼마 전에 헝다라는 회사가 디폴트 우려가 있었습니다. 헝다 했는데 조용해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완커라는 회사가 시끌시끌해서 이래저래 중국은 한화 약 20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시장에다 때려 넣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 한화 200조 원이라는 이 금액이 유동성을 키우는 어떤 그런 비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 이 돈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뭐 금리 인상 후폭풍, FTA 파산 후폭풍, 김진태 사태 후폭풍, 그다음에 중국의 이런 돈을 때려 넣는 이런 이야기 이렇게 쭉 이야기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악재는요, 여러분, 악재 리스트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재는요, 그냥 많으면 돼. 호재는 그냥 많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질과 양을 따지지 않고 막 빵빵빵빵 터지면 땡큐예요. 근데 악재는 아니거든요. 작은 악재도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악재부터 큰 악재까지 한낱 인간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악재들을 다 미리 내년이 오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대비하고 있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하기 위함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해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악재 리스트 있잖아요. 그거 꺼내셔가지고요. 이거 하나 더 작성하세요. 이렇게 제가 계속 악재 리스트에다가
칸을 채우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미쓰리 때문에 무서워서 죽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래,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야. 더 많은 악재를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스펀지처럼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종목에 대한 패턴을 좀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제가 약간 거짓말 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지금 이벤트 중인데 며칠 전에 제가 일동홀딩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죠. 제가 종목을 제공할 때 호가를 크게 내리지 않습니다. 매수 호가를 크게 내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10,000원인데 8,200원에 매수 주문 내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렸죠. 전문가들이 그렇게 종목을 추천할 때 지금 현재가보다 크게 가격을 내려서 매수를 추천하는 그거는 시장에 자신이 없는 거고 종목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호가 근처에서 약간 50원, 100원, 한 호가 정도 차이는 거래량을 보면서 낮출 수는 있지만 대부분 현재가 근처에서 제가 호가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얼마 전에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호가를 제가 크게 내렸습니다. 왜 내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분명히 이거 세력들이 호가를 빼겠구나. 개인들을 털고 가겠구나. 그래서 저는 한 요만큼 정도 되면은 개인들이 털겠구나라고 해서 매수 주문을 단가를 좀 내려서 평소답지 않게 꽤 크게 내려서 매수 주문을 넣으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빠졌습니다. 그게 제가 매수하신 분들 걱정하실까 봐 또 안도의 카톡을 보내드렸죠.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력이 더 강하게 뺐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종목이 다시 올라가서 목표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 매매 패턴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동홀딩스를 그 당시 샀을 때 올라갈 것 같았는데 내가 샀는데 쭉 빠지면 여러분들 버티실 수 있습니까? 못 버텨요. 대부분 손절합니다. 전문가들이 종목을 주면서 손절가를 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CJ CGV를 추천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CJ CGV 사신 분도 이 방송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이 그러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CJ CGV를 어제 매도했는데 11월 24일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그렇다고 당장 사서 쭉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고 좀 죄송한 말씀으로 그런 종목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매번 그렇게 장마다 망둥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벤트를 했는데 오늘 샀는데 오늘 막 올랐어. 그러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그런 거를 원하십니다. 조금만 늦어지면 불안해하시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에 매수하셔서 조금 기다리시게끔 만드는 오히려 그런 전략으로 갑니다. 약간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몇 번 저도 이제 약간 매매를 급하게 하는 성격이었다 보니까 사면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에 집중을 했는데 문제는 그런 종목들은 정말 컴퓨터 앞에서 진짜 목숨 걸고 이렇게 막 바로바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태고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시도를 하다가 몇 번 망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의도치 않게 우연히 오늘 처음 샀는데 바로 올랐으면 그분 머릿속에는 그 짧은 시간이 너무 각인이 돼서 다음 종목을 매수할 때도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면 하는 그 욕심이 커지는 겁니다. 그게 제가 이벤트 하는 지금 방법은 뭐냐면 사서 기다리기예요. 어차피 믿고 하셨으니까 어차피 제가 책임질 거니까 일단 기다리세요. 그래서 CJ CGV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 전에 매수를 하시라고 종목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를 하시라고 했는데 물론 종목이 빠지죠. 저는 제가 종목을 드리면 무조건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도 그렇죠. 왜 종목을 내가 사면 빠지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약간 그러니까 선수스럽게 좀 얘기를 하면 일부러 빠질 줄 알고 그 자리에다가 매수하게끔 합니다. 사시면 분명히 가격이 빠질 거를 알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수하게 하죠. 왜냐하면 건방지게 내가 더 빠질 거야? 그럼 난 조금 더 싸게 사야지 그러고 밑에서 까불다가 세력이 가격을 더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절대 세력의 그 기분을 망치지 않게 내가 산다면 어느 정도 빠지는 건데 그 빠지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하튼 CJ, CGV를 매수해서 빠졌다가 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질 못하죠. 그래서 가격이 빠지니까 분명히 매수하신 분이 불안해 하시겠다라고 생각해서 괜찮습니다라고 안보에 카톡을 보내드리죠. 그리고 어제 목표 수익률대로 잘 팔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샀는데 빠졌어요.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기다렸더니 양봉을 쭉 뽑아가지고 마이너스를 다 회복하고 플러스까지 만들어서 수익을 내서 내가 매도를 했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이 맛에 주식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바로 오늘은요. 대동이란 종목을 수익 실현했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전문가들 뭐 이렇게 막 자랑질하죠. 저도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바로바로 지금 증인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세요. 자, 대동이란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매수하게끔 하고 가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를 믿고 매매를 하시니까 그냥 믿고 계세요. 믿어보세요. 한번 이런 거죠. 자, 그래도 투자자분들은 불안해 하십니다. 그럼 저는 또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라고 또 안도의 카톡을 보내드리죠. 그리고 오늘 대동이 쫙 올라갑니다. 물론 최고가에 팔지는 못했어요. 그냥 목표 수익률만 채웠습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요.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게 언제냐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바로 올라가는 거는요. 그게 매번 그러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주식을 샀는데 빠졌어. 근데 빠졌는데 막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좀 기다렸는데 우와 그냥 양봉을 쭉 뽑아가지고 마이너스를 다 만회하고 그냥 플러스까지 쫙 밀어 올리는데 난 팔고 나왔어. 여러분 이게 주식하는 맛이에요.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미쓰리 내 종목은 언제 올라가? 라고 하시는 분들 좀 기다리세요. 예, 올라가요. 반드시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미쓰리가 이렇게 시황 맞히고 있잖아요. 이게 시황을 이렇게 보는 미쓰리가 제가 종목은 안 보겠습니까? 예. 물론 여기에는 변수가 있어요. 제가 추천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약속한 금액보다 많이 사거나 아니면 빠졌을 때 막 물타기 하거나 안 갑니다. 예. 그건 진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랑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잘난 거 알고 있고요. 자랑질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이럴 거예요. 자, 미쓰리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주린이 분들 2018년, 2019년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그냥 사면 하루에 2%, 하루에 1%, 한 3% 수익 났다가 좀 마이너스로 좀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이렇게 수익이 내가 원하는 대로 확 목표 수익률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면은 올라가고 한 3% 수익 났다가 2% 정도 빠졌다가 또 3% 올라가고 또 3% 올라갔다가 또 1%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사서 기다리면 올라가는 장이 아니고요. 선수들이 굉장히 정말 전략적으로 개인들을 똥줄을 태우면서 수익을 내는 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장이요. 내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내가 주식을 사서
삼성전자 같은 거 사서 꾸준히 오래 갖고 가는 장기 투자, 그런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 지금은 바닥이 아니에요. 그런 장기 투자자들한텐 바닥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저는 매매 패턴이 그렇게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권유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주린이들이 대부분 뭔 장기 투자야, 그죠? 사서 올라가면 장땡이지. 자,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지금 주식을 사잖아요. 종목 잘 고르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쉽게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증권 전문가들이 매수 추천을 하면서 종목이 좀 빠지면 무조건 손절을 해요. 왜 손절합니까? 욕먹기 싫어서 손절하는 거예요. 손절한 다음에 뭐 더 밑에서 다시 사자? 개풀 뜯어먹는 소리고요. 손절하는 순간 투자 금액이 줄어듭니다. 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손절은 아무나 하고 아무나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은 지금 여러분들 주식시장 패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라는 거를 전해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패턴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들어보시면 아,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거구나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지금은요. 종목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그 종목을 기다린 다음에 그 느껴지는 그 짜릿한 양봉의 힘, 그 힘을 느끼게 만드는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하셔서 그런 짜릿함을 좀 느껴보실 수 있는 장이 되시고요. 무엇보다 욕망 금지입니다. 철저하게 투자 금액 원칙 지키셔야 되고요. 방망이는 짧게 하셔야 되고요. 투자 금액 많이 늘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런저런 얘기해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방송은 또 여기서 마치고 내일 방송은 여러분, 내일 뉴욕 증시가 반장만 열리거든요. 근데 제가 내일 조금 개인적인 일로 좀 바쁠 것 같아서 제가 내일 방송은 쉬고 일요일 방송에서 11월 25일 뉴욕 증시 반장과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 한 주에 대한 우리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 꼼꼼히 체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여러분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일요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